의원님이 이제 법원 얘기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의 건설을 위해서 복무하신 노동자들이 사실 어렵게 귀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전해주는 일화들 들어보니까 예. 정말로요. 의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우선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건 시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짐승이나 어떤 그 권리가 박탈된 어떤 타자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불신 검문 이런 것도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첫째,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원칙을 위반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혹한 그 수감 환경인데 그러니까요. 물을 핥아서 먹었다든가 물도 냄새가 나서 입술만 적셨다. 거기에다가 저기 72명을 임시 수용 시설에 넣어놨다. 화장실은 천막 하나로 가린 개를 하고 휴대폰이나 이런 어떤 통화도 다 박탈하고 가족 면회도 안 시켰다. 이건 뭐냐면 넬슨 만델라의 원칙의 위배입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의 원칙은 이건 국제규약이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은 저기 어느 나라든 수감 시설이 일정한 인간 생활의 기본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바로 넬슨 만델라의 원칙인데 여기에 또 이거는 위배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체포해서 수감까지.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비자가 있는 사람도 장기 구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하루가 늘어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구속이 되거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에 있어서도 또한 어떤 인권 규약을 다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몽땅 다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한 가지 의문을 느끼는 건 이건 뭐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왜 집단 소송 분위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법조인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틀어막는 건가? 어떤 기업이나 정부 쪽에서 뭐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얘기한 것들 보면은 이거는 장기 소송으로 가도 분명히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한국에 미국인들이 한 35만 명 와 있고 주한미군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결수일 때 서울구치소를 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인 감방이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넓혀달래. 그래서 넓혀줬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 식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 가지고 별도 요리사를 고용해줘가지고. 그래요? 예. 미국에 본국에 송환될 때까지 그거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법의 원칙 다 지킵니다. 아까 말했던 뭐 미란다 원칙, 넬슨 만델라 원칙 다 지킵니다. 나는 언론이 서울구치소 한번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 범죄자보다 더 대우를 잘 받는다.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국민들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한미 의원연맹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좀이 문제가 사실은 돌아와서 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미 이제 한 일주일 됐네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석방되기 전에 이렇게 딱 구속됐을 때 이런 행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사실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투자해서 지금 이미 가 있는 기술자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보고 투자라고 하는데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껏 투자해가지고 고용하고 미국인들 고용하고 이래서 미국의 GDP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더니 이런 대우를 해준단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일단 중단해야 되고 지금 있는 우리나라 관계자들도 전원 철수 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석방되기 전에 일찌감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미국 국무부 부국장 크리스토퍼 랜도가 한국에 방한을 했죠. 이제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와가지고 깊은 유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한미의원 연맹에 이사를 맡고 있어서 네. 왔어요. 그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그렇군요. 네, 저희 의원실에 와서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한국 여론이 어떻고 지금 한국의 이제 의원연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길래 내가 그때도 이제 발언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 더 왜냐하면 심각해졌어요. 석방되고 와서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뭐 완전 인권 침해에다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당했다. 인종차별에다. 근데 이게 미국의 일반적인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자유의 국가, 인권의 국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고 해도 아니, 그렇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배신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철석같이 신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전부 다. 그래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국무부 부국장 정도의 깊은 유감 표시로 될 일이 그건 안 아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깊은 유감 표시도 의문이에요. 성의 없이 했어요. 얕은 유감 표시예요. 보도가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얕은 유감 표시지 뭐 그게 어떻게 깊은 유감 어쨌든 표시? 그래서 그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제 사과를 뭐 한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이 한미 관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맹 관계인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원을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 감정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고 저는 사실 대표적인 제가 친미 원래 그러시죠. 부모님이다. 원래는 네, 그러시죠. 뭐 다른 이유가 네.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낙수 효과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경쟁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를 아주 그냥 우리한테 밀어내기 물량 밀어내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제조업이 힘들어지니까 그럼 미국이 마침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보완적 역할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AI라든가 이런 빅테크가 발전해 있고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엉망이라 완전 사형화됐죠. 그래서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하이테크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사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거든요. 대만은 일부 분야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이런 데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우리 카드가 많아요. 뭐 조선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전략적 산업혁명 굉장히 외쳤는데 맞아요. 예.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건 없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모든 지금까지 기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정부하고 국회는 좀 그러니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한 번 말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진중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뭔가 미진하고 약간 너무 저자세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는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에서 공개적으로 경솔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이럴 때 세게 얘기를 해주는 맞습니다. 게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근데 저는 정부의 협상력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언론들이 이 문제를 국내 언론들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크게 많이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되게 여론 신경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반미 여론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이제 유감 표명 아주 성에는 안 차지만 바로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국내 언론이 너무 차분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진짜. 너무 진짜. 차분해요. 맞아요. 알아서 걱정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미해가지고 어쨌든 바로 와서 부국장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갑자기 대사관 직원들이 만나자고 하고 그러니까요. 면담하자고 하고 바쁘다고 하는데도 계속 무슨 얘기 하고 싶냐 뭐 이렇게 계속 하고 뭘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그저께 CNBC 이제 나온 거 보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지 야, 않습니까?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 맡겨놓은 사람들이 것처럼 제가 투자금을 그 이제 당근과 채찍을 양쪽에서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러트닉은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국무부는 트럼프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국무부는 또 얘기하고, 네. 그리고 미국이 서로 장관들 사이에요. 경쟁이 심하대. 경쟁이 심하고 각자 지팔 흔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 이게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게 뭔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인 안 했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도 금융 쪽에 이제 상당한 어떤 돈을 많이 번 이렇게 저는 그렇죠. 투자해서 또 M&A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다 보니까 자꾸 지분 투자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냐 이런 데 집착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내일도 대정부 질의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레 제가 수요일 날 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뭐냐 하면 이거 제조업 협력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금융을 같이 한다. 그러면 사모펀드나 어디에 돈을 같이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씩 나누고 이게 다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조업을 투자하고 제조업을 협력한다. 미국은 제조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생태계 자체가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요. 우리의 땀의 결과, 그 노하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조는요. 지금 아직까지는 기계가 한다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노하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이 땀 흘려서 축적한 우리의 노하우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적 재산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그 기술자들이 조지아에서 했던 것처럼 가서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생태계의 복원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숫자 가지고 배분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잘못됐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수를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함께 뭔가 윈윈하는 예를 들면 제조 AI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양국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남미든 아프리카든 아니면 아시아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 또 우리도 같이 진출을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해서 서로 윈윈해야 이게 그게 말이 되는 정확한 거지. 방향인 것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슨 금융 투자하듯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펀드 투자 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저는 우리 그 정부에서요, 제조업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미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다 그들한테 보이지 않는 자산을 형성할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틀 자체 프레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문제는 일본이 멍청하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고 지금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리석게 네. 근데 사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제조업 분야에서 훨씬 더 기여가 앞서 크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협상할 때 저는 강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